자,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찡. 영화의 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무시무시한 주제를. 무시무시해. 응?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아니 이제 이게 뭐 아직은 거의 조회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무시무시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얘기하니까. 요거 한번 찍어 먹어봐. 그것도 맛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하. 그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잖아. 원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진 않는 편이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공주 시리즈들의 페미가 많이 묻어 있어? 아니 예전에는 페미가 묻어있지 않았지. 아하. 잘 안 묻어있지 않았어.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그래도 최근에 그 인어공주, 뭐 신데렐라보다는 최근이니까. 이제 체형이나 목소리,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주체적이지가 않아.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준 다음에 뽀뽀를 한다. 그러니까 옛날 걸 얘기하는 거야. 옛날 거. 옛날 거. 그렇지. 그런 옛날 것도 스타일이야. 그런 문제점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체형도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너무 뭐 가슴이 좀 크다거나 너무. 공주 것들도 공주. 그랬나? 그렇지. 뭐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너무 잘록하고 그치. 가슴은 또 너무 부각되고 목소리가 좀 가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성스러워 성격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예전 거는 좀 백설공주도 그렇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거기 전환점이 되는 게 겨울왕국인 것 같다. 뮬란도 있잖아. 뮬라는 근데 동양에 국한이 되어 있고 뭐 그럴 수 그렇게 뮬라는 그렇게 아니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그건데 뮬란이 그 전환점일 것 같지는 그러면.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겨울왕국이 아니고 벌써 훨씬 꽤 그렇죠. 전부터 전에? 그런 거는 기미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겨울왕국 어제도 애랑 같이 겨울왕국 다시 봤는데 거기서 보면 결정적일 때 구해주는 거는 남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 나중에 안나가 얼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얼음이 되잖아.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가 도와주려고 그랬어. 어떻게 막 걔랑 이제 뽀뽀를 하면은 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제 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달려오잖아. 근데 그 전에 딱 얼음이 됐잖아. 그렇지. 그것도 이제 그 더 나쁜 한스가 엘사를 죽이려고 할 때 얘가 딱 막으면서 탁 얼음으로 그 칼을 검을 원이니까 스폰은 이렇게 막 다 해도 되겠지? 그렇지. 검을 이렇게 검이 깨지면서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아하.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남자, 나쁜 남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파검무공. 그러다가 검을 깨는 그 극강의 무공. 그런데 이제 그 동성인 그렇지. 언니가 이게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동성애로 보면 좀 너무 또 뭐 나아갔다 뭐 어쨌든 간에 아니 그건 맞을 거야. 그거는 동성애 코드인데 그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오해를 좀 덜 받기 위해서 하나 이제 그 위장막 같은 걸로 자매 관계 설정을 해놓고 거부감 덜하게. 그치. 실질적으로는 심리적으로나 이런 거 느껴지는 건 완전 나는 동성애 코드 같긴 했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엘사가 막 안아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이 뭉쳐야 뭔가 일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 남자만 믿어서는 될 게 안 된다. 문제 해결에 뭐 걸림돌이 됐지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에서는 못 미친다. 좋은 남자다. 이런 메시지가 한 것 같습니다. 끝? 뭐야? 아니 아니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이거를 이제 이게 모아나도 이제 모아나서부터 이제 목소리와 체형이 바뀌면서 뭔가 여자 힘이 더 강해지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모험을 떠나지. 뭔가 안 되는 규칙에 이렇게 여자는 뭐 나가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얘가 그거를 무릅쓰고 막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겨울왕국 2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근데 지금 가장 이 페미니즘을 딱 만들어진 그 영화들이 제일 많이 나는 넷플릭스 같아요. 넷플릭스에 그 시리즈들이 있는 것 같아. 뭐 빨강머리엔 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관련된 퀸으로 했나? 더 퀸? 더 퀸 있고 그다음에 또 메리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 메리. 요번에 작은 아씨들도 그렇고 작은 아씨들의 그 나왔던 그 조로 나왔던 그 여자 누구지? 아니 난 메리라고 얘기하니까 뭐 옛날에 메리 여왕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작은 아씨들의 메리라는 캐릭터. 아니. 그 예전에 엘리자베스가 밑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 여왕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 그 메리도 지금 나와요 영화가. 손으로 얼굴 가리니까 넷플릭스 고양이가 안 생기잖아. 없어졌다. 넷플릭스에 그 굉장히 많아. 빨강머리엔도 초반에는 원작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빨강머리 앤이 그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제 되게 크게 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 원작을 2부에 벗어나서 그럼 원작에 그걸 따르는 건 1부까지만인 거야? 그리고 이제 큰 줄거리는 있지만 그걸 풀어나가는데 이 빨강머리엔이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그러니까 참 시즌 1까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영국의 원작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요즘 최근에 빨강머리엔도 뭐 영국 문학은 아니지. 거기 이제 캐나다 사람이지. 거의 근데 캐나다도 이제 그 영미권이잖아. 그 특히나 이제 영국의 그걸 더 많이 받았던 거잖아. 오히려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동양의 스토리가 자꾸 나오고 뭐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그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그런 문학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그걸 영화화를 하거나 뭐 책이 다시 새롭게 출간이 된다거나 뭐 또 프로모션하고 뭐 전시회를 많이 연다거나 이렇게 그러면서 영국의 어떤 자본하고 페미가 막 섞여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어. 끝? 응. 아니 이 부분은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잠적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니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페미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이 예전부터 페미는 얘기가 많았었잖아. 그 영국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폭발적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까 옛날 공주물 애니메이션들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건 뭐 나도 남자지만 공감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뭐 저기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중심값으로 옮기자.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많은 남자들도 뭐 다 동의를 할 테고 대부분. 근데 다시 옮기자 하고 이제 정반대로 기우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좀 과거에는 독립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래 독립적인 것까지는 좋아. 근데 뭐
겨울왕국처럼 은근하게든지 아니면 뭐 무슨 요즘 영화들 뭐 캡틴 마블이나 그런 뭐 몇 개 그러니까 그런 패미 아주 부각시키는 그런 영화들처럼 완전히 아주 대놓고 하든지 간에 되게 막 남자들은 이제 쓸모없어 뭐 여자들끼리만 뭉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정반대로 기우는 것 같다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옳은 거냐고. 이거는 이쪽으로 잘못된 거라 하면 과거의 그것들이 그러면은 현재 이게 또 정반대로 막 극단적으로 기우는 건 그것도 사실 옳은 게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은 둘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 과거랑 비슷하게 바보짓을 반복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도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그 지금 얘기 영화 나온 것도 지금 우리가 저기 헐리우드 뭐 넷플릭스 뭐 미국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 페미 이런 거를 그 뭐 저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얘기만 하기가 쉬운데 전 세계적인 전 지금 세계적인 그런 물결이고 가장 또 큰 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걸림돌이 많아.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계속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 저번에 보면은 그 메리에 관련된 영화에서 왜 비교를 하는 거지. 그 밑에 엘리자베스는 결혼 안 했잖아. 근데 메리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막 일이 꼬이면서 막 더 힘들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 밑에서 나는 너희들의 신처럼 군림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군주가 되겠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비교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막에서 그래서 메리가 아니 엘리자베스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이게 주는 메시지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낚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결혼이 그렇게 너한테 좋니? 막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게 굉장히 겨울왕국에서도 보면 겨울왕국 1에서 보면 사실 그 아나하고 크리스토퍼하고 뭐 맨 마지막에 키스를 하고 끝나긴 하지만 우정 정도로밖에 진행이 잘 안 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고 그러면 크리스토퍼가 막 너 사랑해 막 이러면서 뭔가 더 진한 게 막 그 위기와 결말을 지나면서 해야 되는데 멈춘단 말이지. 감정이. 그리고 나중에는 딱 그걸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영화 하나뿐이서가 아니라 빨강머리의 애인에서도 보면은 빨강머리의 길버트하고 뭐 계속 경쟁 관계로 가는 거야. 이거부터 길게 보여주고 그리고 잠깐만 근데 원작에서는 길버트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애는 얘 진심을 몰라줬지만 되게 얘가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 여기 이 드라마로 된 여기에서도 그게 나와 아니면 어떻게 좀 바뀌어? 내가 다는 안 봤어. 빨강머리에는 그 넷플릭스로 시리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 길버트는 나중에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피지배층하고 계속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나 노예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 친구가 되고 원작에 그런 얘기가 내용 원래 없지 않았어? 그건 그러니까 시즌 2 얘기하는 거야? 일 마지막부터 그런 게 서서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뜨려놔. 좀 멀리 보내고 얘 안에서 그 뭐 다이애나하고 좀 더 깊이 우정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또 그 매튜와 그 마릴라도 뭔가 매튜보다 마릴라를 조금 더 부각시킨다거나 보이게도 그 여성을 조금 더 남성화 시킨 그 배우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게 여성의 강력한 힘 이제 힘을 가질 때가 됐어. 남자를 전복시킬 때가 됐어. 막 이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도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그 AI가 이제 계속 로봇이나 기계화 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엄청난 가치가 없다는 게 이제 엄청난 가치가 필요성이 없게 점점 그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많지 않으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막 주렁주렁 낳아서 이 노동력을 계속 받쳐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결혼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은 그냥 결혼을 안 해도 되진 않지. 왜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생명이고 자연의 이치인데 좀 세게 나간다는 거지. 이게 결혼까지도 얘기를 하네? 그런 거 보면 결혼 안 해도 돼. 결혼해서 너한테 힘들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거기까지만 그 페미 여성 중심의 얘기에서 머무른다기보다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 맞물린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 그럴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그 페미 이게 광풍이 물론 세계적으로 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뭐 보이는 건 아니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같이 너도 준비됐지 나도 준비됐지 요이 땅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또 그게 되게 생각보다도 강하고 되게 지속적이고 또 그냥 전반적으로 그게 엄청난 자본이 그러니까 막 다 미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시각으로 봐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풀리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 이 음모론 같은 데서도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게 이 얘네들의 지금 이 자본 정점의 이 얘네들의 그 목표는 전 세계 인구를 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기 쉽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거든. 근데 그게 그거하고도 약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노동력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식량 문제가 엄청 크잖아. 네, 그건 아니야. 부족이나 식량 문제. 식량은 부족하지 않아. 식량은 부족하진 않다고? 아니 그게 그 몇몇 나라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아니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원이 부족.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계속 욕먹어야 되고 사회주의도 얘기되고 그런 것도 자본이고 재화고 에너지고 지금 현재 인구가 누리기에 부족한 상황이 아닌 건가. 근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가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은데 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한 10%? 그 정도의 인류 말고는 왜 다 빈곤에 허덕이면서 불안과 고통과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사느냐.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물음을 답을 깨끗하게 못 해주니까 자본주의가 욕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가 부족하진 않다는 거야. 근데 이 권력을 쥔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왕조 시대에서 그 백성들한테 뭘 그 베풀고 싶어도 사실 왕이나 귀족 몇몇 얘네들끼리는 띵까띵까 좀 화려하게 살 수는 있어도 이 나머지 모든 그 백성들한테 나누자면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 옛날에는 생산력이 부족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요즘은 지금 질소혁명이라고 그 독일의 뭐 프리츠 하번가 그 사람이 1차 대전 무렵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공기 중의 질소를 이렇게 그 고체나 이렇게 그러니까 질소를 압축할 수 있게 한 거야.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쥘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농업에 활용을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지금 비료, 화학 비료 그런 건데 그걸 하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품종 개량 또 뭐 GMO 그쪽도 있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그거 덕분이라도 생산력은 이리저리 식량도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뭐 원래 석유도 사실 좀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막 쉐일 뭐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
그리고 뭐 원자력 그쪽도 사실 미국이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에너지도 그렇고. 득점하는 게 문제네. 그치. 근데 그 지금 정점에 있는 이 그 인간들은 옛날 과거의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생산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변명의 여지라도 있는데 지금의 그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 권력자들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권력화, 그 자체를 권력화 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제하고 매드맥스 우리 봤잖아. 매드맥스에서도 그 이모탄 걔가 그 물을 쥐고 있잖아. 근데 난 그게 조금 좀 아쉬웠던 게 그걸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여기 이 인근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그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 얘가 이거를 권력화해서 이렇게 쥐고 있다. 요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안 나왔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물이 조금 찔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풀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쏟아져 나올 만한 양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하여간 그래서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모탄도 자기 그거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걸 권력화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 설정이 그 영화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그 물을 갖고 있음에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쥐고 있는 이모탄. 지금 전 지구가 그런 그 형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페미 이런 것도 그렇게 부추기고 하는 것도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거를 뭐 인구 줄이고 뭐 그런 일환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황상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굳이 뭐 그럴 필요성, 그러니까 자원의 측면에서는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권력하는 것 뿐이지 자원이 부족하진 않다.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사실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 더 계속 늘어나고 하면은 지금은 뭐 자원이 부족하진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인구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좀 천천히라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사실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해. 근데 인구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런 뭐 전쟁이든 이런저런 뭐 식량을 가지고 노는 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나 뭐 그 제약회사 통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노는 거나 그렇게 꼭 그렇게만 해야 인구가 주느냐 생각하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기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 교육 수준이 낮기도 하고 막 좀 오히려 못 사니까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그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애를 또 뭐 피임도 어차피 안 하니까 낳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더 많이 늘잖아.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그래. 우리나라도 못 살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사니까 더 오히려 애를 안 낳고 뭐 북유럽이나 뭐 그런 데도 그렇고 프랑스는 요즘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달리 해가지고 그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나도 들은 얘긴데 경제적인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회 진출이 많아질수록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하면 맞는 것 맞지. 같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가 일도 하면 물론 그러고서도 애를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혹은 결혼하고서도 애를 안 낳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애를 낳을 생각은 할 거라는 이제 거야. 하나 정도는 그치, 결혼하려고 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좀 완전히 평등하게는 아니라도 그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끌어올려주고 또 그쪽에 그 여자들도 같이 교육을 받게 해서
그거를 교육 수준을 높이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교육 격차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소를 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그런 나라들처럼 그 지금의 그 출산율이 높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이 지금 이 전 세계를 쥐고 있는 이 인간들은 뭐 애초에 뭐 그렇게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뭐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서 그런지 아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냥 인구 없애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빈부 격차가 커져서 이게 사실은 폭동으로 자꾸 나올 수 있잖아. 그거를 하나의 어떤 공격 서로 걔네들끼리 싸우면 그 안에서 싸우면 밖에 틀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남녀 대결로 구도로 가면 빈부 차이에 대한 생각을 좀 적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것도 그 있고. 그러니까 그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기도 해. 이 페미니즘으로 겨냥이 된 게. 근데 나쁜 방법이지. 그러니까 나쁜 방법이지 진짜.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야겠다 하면은 그게 꼭 안 좋은 의도가 아니라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텐데 그걸 왜 꼭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추구를 해야 되냐는 거지. 만약에 좋은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나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그 여자도 교육을 비슷하게 받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자가 교육을 받을수록 자기 발언을 하게 되잖아. 진짜 엄치 사는 나라에 그 교육 못 받은 여자들은 그 사회 풍토, 그 보수적인 풍토 때문도 있지만 자기 뭘 못 배워서 생각을 못 해서라도 자기 주장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하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 애 이렇게 무턱대고 계속 낳기 싫어. 나는 하나나 둘만 낳을 거야. 혹은 아예 극단적으로 안 낳을 거야. 아예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애를 안 낳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자기 본인이, 내가 본인이, 나는 내가 정말 그냥 그치. 혼자 살다 죽고 싶다 하면 그건 못 주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각자 그 판단에, 결정에 맡기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은, 봤을 때 여러모로 되게 좀, 음험하고 되게, 하는 행태가 좀 그래 보인다는 거지. 꼭 그렇게 그런 나쁜 수단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그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아왔겠지. 좀 되게 좀 험악하게. 그러니까 뭔가 자연 환경이나 또 환경 얘기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 탐나니까 생각할 수도 그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이렇게 자연 환경이 아주 막 심하게 척박하고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좀 원래 초반에 좀 종자들이 좀 되게 좀 험악한 종자들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게 환경적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신화가 자기 자식 낳아서 막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왔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물론 아직도 그 정신세계는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산업혁명 해가지고 또 그 이전에 대항해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식민지 시대 그런 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걔네들이 불을 다 빨아들여서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고 하니까 그냥 지금 서양인들의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좀 착해 보이고 유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과거보단 착해진 거잖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그래 니들 착해졌으니까 좀 착하게 좀 전 세계를 좀 지금 잘 리드해가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유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래저래 같이 촉구도 하고 해서 좀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그런 역할을 아직은 좀 미미하고 은근한 수준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치. 기생충 해가지고 아카데미 시상한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게 계급 문제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어느 정도 좀 더 다른 그 뭐 할리우드나 다른 나라에서 다룬 거보다 좀 더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이고 좀 그런 게 있잖아. 좀 그 서양도 그렇고 어디 일본도 그렇고 뭔가 개인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영화가. 개인이 뭐 고민, 개인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막 처절한 몸부림 이런 거 영화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구조, 틀 이런 것들을 이게 꼭 이게 맞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왜냐면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죽진 않겠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 뇌 속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요번에 크루즈선, 일본 크루즈의 그 세월호, 일본판 세월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앞에서 왜 시위를 안 하지? 촛불을 왜 들지 않는 거야, 쟤네들? 그게 더 이상한데, 막 그런 댓글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냥, 다행이다, 나한테 우리 동네 저 감염자들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에 대한 왜 그 복지나, 응? 그 치료를 왜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일본 얘기는 뭐 자주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좀 자주 종종 할 얘기할 수밖에 텐데 없지. 일본은 그 또 하나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거에 같이 이제 연관된 그건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책임지지 그런 않는 게 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의존적인 거지, 의존적인 거. 그것도 말하자면 과거에 누가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뭐가 이렇게 어그러졌다. 근데 그 책임은 뭐 죽음으로 지게 되잖아. 애들 무사 사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물론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디 귀향을 가든가 뭐 삭탈 관직하가 뭐 그렇게 하든가 뭐 다른 그게 있는데 일본 같으면 이제 전쟁 그 자리에서. 대부분 그냥 뭐 잘못했다 하면은 바로 뭐 목 달아나고 뭐 할복하고 이런 쪽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런 단계에서 책임지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 하층에서부터 최상층에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일본의 어떤 정서라는 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그 언어에도 들어있어. 언어에도 뭐 옛날에도 뭐 그러니까 일본어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떤 뭐 경제적으로 뭐 협상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 미국이 처음에 되게 막 골치 아프고 짜증나야 했었던 게 뭘 직접적으로 이건 이렇다. 뭐 혹은 예스, 오, 노 분명한 얘기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런 거 같다. 답답해서 자 그래서 너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예스야 노야 그러니까 예스 오 노 하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책임을 묻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 이 공포감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크루즈 그것도 그 책임을 정부에서 그거를 이거는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거는 그 뭐 내가 뭐 총리다 혹은 뭐 관련 뭐 장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러저러한 거 결국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 오히려 여기 두면은 더 확산되고 그래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려보내서 바로 뭐 격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누가 나서서 얘기를 그치.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그치 그거 안 한다는 거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여튼 할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지금 거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딱 만약에 일본에서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 인간 혹시 저기 과거에 저기 우리나라 저기 2세, 3세 아니 그러니까 교포 2세, 3 이걸 오히려 저기 의심해 봐야 될 정도야. 왜냐면은 원래 지금 오랫동안 거기 있는 일본 걔네들은 누가 답답해도 예전에 어느 책에서 그런 비유 본 것 같아. 답답해서 다들 막 그 저기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 쪄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없는 차라고 치고 창문을 안 연다는 거지. 창문을 누가 이렇게 그러지. 열어야 되는데 혹시 이거 열면 누가 춥다고 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 내가 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을 분명히 열어야 하는 상황에도 다들 창문을 열지 않는 말 그대로 그 답답한 상황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퍼져 정말 있어, 그 전반적으로. 아주 제대로 스며들어 있어. 이게 그 웃긴 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하면 뭐 저 아시아 이쪽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서양도 물론 국가마다 좀 정서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양의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얘네들의 정서 차이보다 한중일의 정서 차이나 그런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 걔네들의 그 차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근데 그러시기다 보니까 이런 그 전염병 대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무슨 지금 그 어떤 기업이 이제 그 옛날보다 뭔가 이제 그 경제 상황이나 뭐 산업의 뭐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게 이제 바뀌는 게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잖아. 그러면 그렇게 빨라졌지. 사이클이 의사 빠르지.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딱 누가 지휘자 해가지고 자 이리 가자 딱 가고 이래야 되는데 빠른 판단 되게 중요하지. 빠르고 정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그거를 분명하게 필요하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요즘 뭐 맛이 가고 있다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세분화해서 막 꼼꼼하게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렇게 뭔가를 처리할 때 이 분명하게 가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그리지. 그래서 근데 의사결정이 항상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의사결정을 또 책임을 내가 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아니고 힘으로 위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면서 따라가니까 이상한 바다가 아니 저기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렇게 야, 갑자기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지. 의사결정. 그 좀 전에 맞아 그 자잘한 거 뭐 조그만 거에선 잘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 지배층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철학 뭐 퇴계 이황 이율곡 해가지고 뭐 이기론 뭐 성리학 뭐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후기 가면 너무 오히려 좀 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 큰 그림, 세상, 뭐 우주,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그치. 문제를 나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거를 전체로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든 뭐 세계든 우주든 간에 그 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다고. 맞아. 꾸준히 학자들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되게 되게 약했어. 그러니까 그 저기 큰 그림을 보고 임진왜란 때였나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퇴계 이황 선생 뭐 책 그런 게 이제 그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서도 퇴계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나름 뭐 철학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물이나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얄팍해.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 애초에 그런 전통 자체가 좀 그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 칼을 쥐고 있는 이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아래 학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귀찮아지거든.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조선은 그 아래에서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막 근데 그게 오히려 너무 막 심하게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좀 맘대로 못한 게 오히려 문제였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쪽은 정반대로 아래에서 뭐 얘기가 올라오고 그거를 듣고서 왕 뭐 저기 그래 뭐 쇼군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옳은 것 같네 해가지고 뭐 받아들여가지고 한다거나 혹은 쇼군은 원래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막 강하게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막 해가지고
아유 알았어 뭐 그래가지고 뭐 고집을 꺾는다든지 그런 장면은 다 못 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아래에서 뭘 그런 어떤 각자 어떤 뭐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온다든지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뭐 나라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당신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잔소리를 해오는 사람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 게 돼야 그게 되는데 그거를 결국은 억압하고 그 별로 권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철학의 그런 근본적인 그 전통적인 토양이랄까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만하다 해야지 뭔가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치. 그게 이걸 뭐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자 이게 수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접고 내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일본이 그 굉장히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후로 갑자기 막 시민지 시대 뭐 일제시대 겪으면서 막 크게 막 되게 물론 타의해석이긴 하지만 변모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확 변모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세력이 의한 거라기보다 자기네들끼리 하긴 했지만 그 소수 엘리트, 극소수 엘리트들이 그냥 뜻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전반적인 그 일본인들 전체의 그 의식 수준은 예전에 그 뭐 그 바로 직전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겹치는 그 에도막부 그 시대인데 그때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갑자기 막 일제시대 거쳤다가 막 6.25 거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널브러지고 아무것도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그 지식인들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조차도 이러면 안 돼. 우린 이렇게 해야 돼. 각자 나름의 그 궁리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디 공원이든 어디든 가면은 막 술 취한 아저씨들 맞아. 막 세상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정치 이야기 하잖아. 그치.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나 그런 거는 그냥 그 위에 높으신 분들이 신경 쓰는 거야. 그거는 근데 왜냐면 그 메이지 유신 그 이후로 그 소수 인간들이 이렇게 쭉 끌어온 나라인데 큰 어떤 그거 없이 물론 이제 2차 태평양 전쟁에서 그 지고 그리고 잠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후반부 그리고 지고 나서 한동안 잠깐 고생은 했지만 짧지. 그리고 태평양 전쟁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 냈을 때는 되게 기분이 짜릿했거든. 우리가 막 아시아를 석권하고 막 세상으로 나와서 세계 다 막 정복할 것도 같고 막 그랬을 것 같거든. 그 이후로 우리나라 뭐 6.25 나고서 또 다시 막 뭐 다시 부흥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꿀도 많이 빨았고 그러니까 뭐 이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맡겨두면 되겠네 이런 심리가 아마 팽배했었던 게 아닐까. 우리는 근데 그렇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 뭐야 이러면서 막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었지. 과거의 전통과 또 그 이후에 막 어떻게 막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역사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를 같이 봐야 돼. 그러네. 역사 공부를 많이 해. 그렇지. 그래야 풍부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하나씩 남았네요. 네. 여기 오늘 사실은 페미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일본 역사로 갔어. 아니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올 만한 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 양치기 그 개? 그 양떼머리 하는 개 있잖아. 개 나 인터넷에서 종종 그 영상 나오는데 정말 잘하더만. 양들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려고 등치도 작고. 맞아. 양들도 그렇고 순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어떤 양들은 막 승질 들어오지 막 와가지고 들이대. 막 들이박어. 근데 맞아. 걔가 물러서지 않고 잠깐 딱 물러서는 듯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자 들어가 얘를 안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들이받던 양들도 움찔움찔 하더니 결국은 뒷걸음질 쳐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만약에 오늘 패미하겠다 하면은 서로 좀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양치기계. 그렇지. 바깥으로 좀 틀려는 거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난 양치기 사실 당신이랑 얘기하면 너무 이게 처음에는 미비하게 했다가 막 전 세계 막 그거에 대해 걱정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얘기 사실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근원 이거의 원인은 뭐고 본질. 또 그거의 원인은 뭐냐 원인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는 거야. 그 원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지 않고 격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치 이야기 가지고 지금 자한당하고 민주당 그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냥 계속 결론 안 나고 서로가 뭐 네가 더 못나느니 네가 더 못나느니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바보 같은 두 양측의 지지자들 그 박사모하고 이쪽에 한쪽에는 뭐 저기 조국수호 이렇게 걔네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그러다 것처럼 뭔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 의식이네. 그치. 이제 책임을 페미의 진다는 문제도 근본은 그거야. 페미가 그러니까 저기 뭐지? 지금 새로 그러네, 책임이네. 요즘 애니메이션도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나서려고 했잖아. 그건 좋은 거야. 좋아. 그런데 나서서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니들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니들은 조용히 저리 꺼져 있어. 나 혼자 꿀 빨래. 이러고 혼자서 그냥 지금 우리나라 페미 뭐 외국 페미들도 비슷할 테지만 우리나라 페미들 그 지금 그 극도의 그 이기적인 행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 여자들이 나서서 정말 어떤 기존의 뭐 정치라고 치면 정치인들 문제 있었으니까 누가 뭐 딱 나서서 더 좋은 그걸 내놓고 그러면은 남자들도 박수 쳐준다고. 물론 그러고서도 에이 여자는 안 돼. 뭐 그런 좀 찌질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 여잔데 되게 올바른 인정해주는 분위기지. 올바른 방향성과 뭔가 우리 한국 남자들 멋있어. 그러니까 맞아. 왜 근데 모든 남자들을 적으로 돌리느냐고. 그건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페미도 자기네들이 그러면 자기네 안에서 뭐 한두 명이든 뭐 세력으로든 간에 나서서 자기네들이 이 권력을 잡고 뭔가 나라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 하는 생각을 애초부터 포기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방향성이 나온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도 들어. 페미도 그 큰 틀에서 보는 페미가 돼야지 자기 개인의 역사에서 뭐 부모가 특히 뭐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고 아들만 예뻐해서 내가 너무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나왔어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보면 일본의 정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좀 큰 틀에서 보면 책임의식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그 개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든 문제를 개인화하고 개인의 문제로 보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아니 근데 그 뭐지? 그 사실 그런 개인화해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막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페미들 뭐 반대로 정반대로 뭐 일베도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 여자들은 다 싫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분야든 그런 인간들은 사실 있어. 존재해. 맞아, 극단주의자 존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문제는 이 자본이 거대 자본이 그래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또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극단적인 인간들을 부추기면서 뒷받침까지 해주면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걔네들을 계속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네. 아니, 지금 정신을 차린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극단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말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발언을 해야지. 그렇지. 어차피 자본은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하는 거야. 자본에 놀아나는 극단주의가 있으면 그렇지. 가운데 내가 자본 없지만 그렇지. 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박살나고 좋은 쪽으로 가겠어? 다 그런 얘기를 자꾸 발언을 하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본은 어차피 자기 그 의도대로 할 테고 그치? 또 거기에 놀아나는 거겠지만 극단적인 뭐 페미 일베 얘네들도 걔네들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하겠지. 걔네들은 어차피 어쨌든 극단적으로 간 애들은 뭐라고 설득을 해도 안 돼. 사실 뭔 얘기를 했을 때 딱 막히고 걔네들이 말을 못 할 수는 있어. 근데 걔네들이 설득되진 않아. 어쩌라고 그러면서 하잖아. 그리고 무슨 딱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막 그러면서 말 돌린다고. 근데 그런 인간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그치 제대로 그 생각을 박힌 인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요하네. 계속 그치. 그 얘기가 나오네. 사회에 대한 책임. 책임이 중요한 거야. 다들 지금 거대 자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그 관념이 지금 좀 얇으니까 희박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이런 거. 네. 이 정도?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초반에 좀 늘어진 것 같은데 후반에 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